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똘똘한 한 채도 망한다. 과유불급 지나치면 폭락한다는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데스크 칼럼 샌프란시스코는 왜 망했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을 합니다. 김현석 기자의 기사입니다. 굉장히 기자다운 기자, 몇 명 되지 않는 기자다운 기자, 김현석 기자의 기사입니다. 제2의 디트로이트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도시 샌프란시스코가 최근에 제2의 디트로이트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디트로이트는 1950년에 185만 명에서 63만 명으로 인구가 급감한 지역입니다. 미국의 인구가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디트로이트는 정말 완벽하게 망한 도시인데 샌프란시스코가 제2의 디트로이트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인구는 2020년부터 22년 사이에 3년 동안 7.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원 스트라이크, 지난 6월에 객실 규모 1위, 4위 호텔이 파산했다고 합니다. 관광객도 없다는 이야기죠.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리고 메타, 스냅, 페이팔 등 수많은 기업이 떠났거나 사무실을 축소했다고 합니다. 삼진 아웃이죠. 삼진 아웃입니다. 완전히 망한 거죠. 샌프란시스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망한 도시라고 다들 생각을 하죠. 코로나 전에만 하더라도 선망의 대상이었죠. 샌프란시스코에 산다.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주택 가격도 엄청나게 비쌌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바다하고 접해 있어서 한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땅이 넓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아파트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택 자체가 기본적으로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땅도 비교적 좁은 지역이라서 여기가 이렇게 망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서울이 망했으면 망했지 샌프란시스코는 망할 일이 없는 도시였는데 왜 망했는가? 정치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시의회 없이 시장과 입법 조직인 11명의 감독위원회에 의해 운영이 되는데 시장도 그렇고 민주당 소속으로 시장도 그렇고 감독위원회도 그렇고 전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구성되어 왔다고 합니다. 독점 체제죠. 일당 독점입니다. 일당 지배가 이어지다 보니까 진보적 정책은 점점 더 극단으로 흘러서 마약 소지를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낮췄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19년에는 마약 소지 등 경범죄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발표까지 했다고 합니다. 마약 소지를 단속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조치로 여겼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도시가 망조가 든 거죠. 기사의 마지막 부분, 경쟁은 경제에만 필요한 게 아니다. 정치에도 경쟁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이다. 샌프란시스코를 보면 한 정당에 대한 맹신 그리고 정책 극단화가 도시 몰락을 부른다. 그러면서 맺은 말로 끝단에서 팬덤으로까지 변질하고 있는 한국의 정당 정치 문화를 걱정하게 되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현석 기자만큼 시야가 넓지는 않지만 제가 보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측면에서 한국은 일당 독재,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당이 바뀌어도 부동산 정책은 근본적으로는 변하는 것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당 독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일단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대한독립 만세 이후에 거의 최근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주택임대소득세에 대한 세금 징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폭등하기 전에 예전부터 부동산 돌렸던 사람은 주택이 임대 수익률이 4%고 상가가 6%, 7%, 8% 이렇게 나오더라도 주택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았죠. 특히 부자일수록 주택을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소득이 많죠. 상가, 오피스 이런 것들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불리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선호했죠. 주택은 임대소득세를 사실상 내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주택을 무지무지하게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왔던 거죠. 최근에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일하게. 그리고 21세기 이후에 급격하게 대두된 것이 빚내서 집사라입니다. 빚내서 집사라. 수없이 정권이 바뀌어 왔지만 빚내서 집사라 요 기조는 그대로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놓고 빚내서 집사라고 해왔었고 민주당은 우리 편한테만 빚내서 집사라고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한테는 집 팔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모든 정책 방향은 집 사는 사람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왔었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보유세 적게 대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용만 했었죠. 신용만. 종부세는 한시적인 쇼입니다. 종부세는 종이 호랑이, 주임사, 그리고 종부세는 가구당이 아니라 인별로 매기기 때문에 요거 종이 호랑이 만드는 방법은 많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보유세는 적게 부과해 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독재 아래에서 여당 야당 똑같다는 이야기죠. 나라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다수의 서민은 주택에 연끌을 한 상태입니다. 쓸 돈이 없죠. 자영업이 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숫자가 많은 다수의 서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경제가 돌아갈 리가 없죠. 소수의 부자들은 앉아서 더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써도 돈을 못 쓰니까 남는 돈으로 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또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은 폭망하고 인구는 절벽으로 가고 있는 지금 요 상황이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샌프란시스코도 독재 때문에 망했고 대한민국도 부동산 독재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대단히 안타깝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